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항공사 구조조정 시작, 아시아나 항공은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 난리가 났죠. 여행업계가 이미 쓰러졌고 거기에 이제 여파가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아시아나 항공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현 사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받고 있었던 혜택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사회적 인정받는 직업군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나머지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직종은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완전히 죽을 맛이 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실업수당, 신규 신청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최선책,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염병 공포로 정부의 정책 정말 협조해야겠다라면서 잘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서서히 대중들이 공포에 면역이 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날씨도 풀리면서 밖에 돌아다니기 정말 좋은 환경 만들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와, 이것도 한번 퍼지는 거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아예 나가지 마세요. 나가더라도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식료품 구매하세요.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신규 확진자 발생된 지역은 제한적으로 통행이 안 됩니다. 뭐 공원이나 어디 개방된 지역은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인원 제한을 하던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 하기 힘드니까 외출 자제, 자율적으로 큰 틀에서 밀어붙이니 어느 사람들은 마스크 단단하게 장착하고 사람들 거리 두면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가질 않나. 또 어느 방송사에서는 기상캐스터가 주말 등산 불시 조심하세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 등산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방송에서는 공원 산책, 일교차 정말 크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니 사람들 다 제각각 이렇게 물음표 뜰 수밖에 없고 행동 다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물음표 계속 뜨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국민들 언론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 막 코로나 퍼지기 시작하고 야, 우리나라 진짜 잘했구나, 정말 우리나라 안전하구나 막 인식 늘어나니까 서서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 딱 들겠습니까? 아, 우리나라 잘 지키고 뭐 이거 어느 정도 분위기 잡았네. 이거 이제 괜찮으니까, 또 공포에 면역되었으니까 나 나가도 마스크 딱 하고 하면 괜찮겠지. 이거 계속 한 사람 한 상 늘어나니까 질본 당연히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순간 방심하면 다시 큰일 또 한 번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러니 많은 국민들, 아, 이번 사태 단기간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 좋든 싫든
중장기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머릿속에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타격을 보고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어디예요? 여행산업, 호텔산업, 외식업, 내수기업, 자영업,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항공산업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가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입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또 전염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러면 또 우리나라 넘어올 때 항공기 탑승은 애초에 되지도 않고 어떻게 넘어오더라도 자가격리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 해외여행 급감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돌고 해외 안전한 분위기입니다 라고 했었으면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 자연스럽게 항공사 빨간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대한항공에서는 이거 물류업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이걸로는 위기 극복 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몇십만 명 승객 막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거에 대한 이익 쌓아놓고 또 이 돈으로 재투자하면서 건실하게 운행을 했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그동안 대한항공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치킨 게임을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 분위기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치킨 게임을 끝내고 누가 승자가 됐고 누가 패자가 되면서 구역이 확정이 완벽하게 된 이후 승자 독식으로 어느 정도 가져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됐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공업계 경영자들 쌓아놓은 돈은 아예 없고 계속 치킨 게임을 하면서 체력전으로 많이 이렇게 바닥으로 향해 있는데 이번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익원이 끊어졌으니 여기에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남은 거는 인건비 줄이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분들 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 되어버린 거예요. 항공업계 기술직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마지막 보루인 기술직 인력조차 내보내는 그런 상황 되어버린 거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아시아나 매각 절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에 뜸을 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금호는 진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나 몸값 최대한 높인 상황에서 판매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기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금호가 욕심 부리지 않고 기업 재건한다라는 명목 접고 아시아나 다 이거라도 살리겠다라면서 재투자하면서 아시아나 공을 막 들였어도 이번 위기 막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크게 봤을 때는 차라리 아시아나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 판매하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으니 금호는 진짜 운이 정말 좋은 거죠. 아시아나 항공 작년 한 해 실적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출 6조 9,658억 원. 열심히 돈을 벌긴 벌었는데 실제 뜯어보면 영업이익이 4,437억 적자가 나버렸으니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산을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영업이익 난리가 나겠구나 라는 거 경제 잘 몰라도 그냥 단순 수학 계산만 하더라도 나오니까요, 답이. 부채 비율 1795.11%다 라는 거 언론에서 보도가 막 나와요. 리스 비용에 기본적으로 부채 비용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데
애초에 아시아나 매력 없어요. 이거 왜 사요? 막 커뮤니티 난리 치면서 막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그래도 아시아나 매력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샀던 인수자 입장에서는 이 수치 나오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시아나 올해 상반기는 확실하게 장사 망해버렸는데 지금 차입금 이거는 계속 줄줄이 계획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2,500억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시아나 이거 그냥 인수하지 말아야겠네 라는 생각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사 조금 읽어볼게요. 항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고 정부와 항공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항공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치킨 게임으로 해서 이미 체력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원금 없으면 항공산업 망한다 라는 거.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싸움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의 차입금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나섰다라는 겁니다. HDC 사는이 아시아나로부터 인수한 5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출자 전환해주거나 사는 등 채권단에 대한 차입금 상환 일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지금 밝히기 시작했어요. HDC가 작년에 치열하게 내가 아시아나 값어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입찰금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냈던 거는 코로나 사태 이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거 터지고 나서 아시아나 항공의 값어치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불렀던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정부 인정해주고 이거 지원금 좀 줘라 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HDC가 손을 내민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매각 결정 당시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야기가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이 정말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하강하고 있다라는 거죠. HDC는 사는이 1조 원 규모의 신용보강 등을 통해 여신지원과 차입금 상환 이후에 회사채 지급 보정을 해줘야지 이거 좀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요청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시아나 항공 때문에 HDC 산업은행 뒤에 정부 힘싸움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됐다라는 거죠. 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키포인트는 HDC는 계약금 2,500억 원 이거 버릴 각오로 힘싸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작년에 값어치 이거다라고 베팅 가격을 딱 썼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값어치 더 떨어지는 장사를 해도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구조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장사가 망해버렸어요. 이런 아시아나 2,500억 원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냥 이거 안고 가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판단 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미 걸린 판돈 정말 아깝지만 이거 그래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가 정부한테 아시아나 매력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너네도 알잖아. 이거 채워주던가 채워주면 내가 끌고 갈게. 하지만 이거 안 채워주면 나 놓겠다 라는 걸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핵심은 사는가 정부가 이 떨어진 혜택 정말 많이 HDC가 정말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이거를 해줘야 그나마 순탄하게 인수작업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2,500억 원 베팅했는데 HDC가 왜 항공산업 망해가는 거 알면서도 인수작업 진짜 이렇게 끌고 가냐? 당연히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죠. 2,500억 원 이미 버린 돈인데 이거 아까워서 항공산업 완전 망해서 나 손 털겠습니다 라고 기회
정부랑 사는 압박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그냥 손 놓다 라는 건 아니니까요. 항공사 구조조정 시작. 아시아나 항공은 요 영상을 통해서 항공사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 기술직 이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항공업계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와 HDC가 아시아나 항공 매입을 하는데 베팅한 2,500억 원, 이 이야기에 정부와 사는 대응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영상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